자, 차트프로 해외선물 기초편 네 번째 시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죠? 통화선물, 그 다음에 지수선물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에너지선물, 금속선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에너지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금속 선물하면 대표적인 게 골드. 자, 크루드 오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원유 시장 3대 시장이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하는 미국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생산되는 원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동의 두바이유,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 요렇게 이제 크게 3대 시장인데, 석유의 3대 시장인데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기준이 되고 또 품질도 좀 좋은 그런 원유가 바로 이제 1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이제 추종하는 크루드 선물이거든요. 크루드 오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는 거고, 이 두바이유도 매매할 수 있지만 가장 기준이 되고 거래도 많은 게 이 크루드 오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크루드 오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유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뭐 원유를 공급하고, 브렌트유는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아무래도 질이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은 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대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크루드 오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단위는 우리 저번에 했었죠. 이 기본이 우리가 크루드 오일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이게 배럴당 $50거든요. 배럴당 50달러인데 딱 우리가 $50만 있으면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단위가 이 1000이거든요. 1000. 그러니까 이런 드럼통이 한 200리터니까 1배럴이 한 160리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1배럴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이런 드럼통 한 1000개를 기본 단위가 우리가 최소 한 계약을 하려면 이 드럼통 한 뭐 1000개 이상을 매매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위탁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이제 증권사에서 증거금률을 이제 낮게 잡아서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일을 한 계약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약 단위가 이제 1000배럴이니까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골드는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드를 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골드를 또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골드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두 종목의 이제 가격 변동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는 좀 대표적인 투기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가격 변동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량, 매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미국 내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 가격이 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수출 기구죠. 오펙의 산유량 정책에 따라서 뭐 감산하느냐, 증산하느냐, 증산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감산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런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고, 또 지정학적인 요소, 뭐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크루드 오일의 그 이제 가격이 변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골드는 아까 제가 안전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려고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겠죠. 그럼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달러와의 가치. 자, 아까 우리 이제 통화 선물할 때 저번 시간에 했는데, 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거 지금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는 우리 실물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얘네가 어떻게 돼요? 상품이니까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죠. 골드도 상품이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품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얘네도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대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얘네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더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프 보기 전에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 했던 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자, 종목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S&P 지수하고 나스닥 100,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종목들이에요. 이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 지수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달러로 환산을 해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한 게 이거잖아요. 이 해당 국가, 즉 미국의 통화가 달러인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로 FX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유로 FX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상승하면. 우리 저번 시간 했죠? 유로 FX 차트는 하락할 거 아니에요.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죠? 저번 시간 했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달러와 상관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했죠? 상품의 가격은 내려간다. 달러로 다 결제가 되는데 골드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골드도 기본적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요 두 놈들은 아까 보셨죠? 뭐 지정학적인 부분, 또 뭐 오펙의 산유량 정책, 또 원유 재고량,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또 수요가 몰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인다.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맨 위에가 나스닥이고 중간에가 유로 FX, 네, 마지막에 금입니다. 이제 기간대 이렇게 차트를 이제 딱 세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나스닥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달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유로 FX는 아까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2020년부터 보시면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죠. 급락하니까 급등하고. 맞죠? 나스닥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아까 그 통화 비율 1유로당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로 FX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 구간에는 횡보네요. 얘는 올라가는데. 즉 무조건 유로 FX도 보시면은 자, 달러 대비잖아요. 달러 대비. 근데 유로화의 가치도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유로존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로화의 가치도 변동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잖아요. 아까 베이스 통화가 달러고 해당 통화가 유로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얘가 제자리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반대로 유로의 가치도 상승하면 이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지 달러의 가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로화의 가치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진짜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같이 또 움직일 때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나스닥이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얘는 내려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익히면 되는 부분이고 또 구간별로 계속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차트가 커플링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디커플링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익히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내려간다. 이렇게만 그냥 단순히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금은, 자,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을 뻔한, 그때인데, 보시면은, 얘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올라가요. 자, 나스닥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아까 금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데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여기서는 이제 급등하는 현상, 즉 달러 그러니까 나스닥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계속 얘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금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경기가 또 미국 경기가 꼭 뭐 좋아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금으로 수요가 쏠리는데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이게 패닉에 빠져버리면 뭐 금이고 뭐고 그냥 다 현금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융시장이 나스닥도 지금 이제 급락한 요인이 이제 코로나 때문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패닉 현상으로 인해서 금도 계속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급락할 때 올라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공포에 휩싸여 버리면 이런 안전자산도 다 그냥 이 매도세가 나오고 그냥 현금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맨 위에 나스닥. 자, 나스닥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그랬죠. 요걸 항상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 달러까지도 챙겨 보셔야 된다. 그러면 크루드 오일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얘 상품이니까 상품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근데 오일은 투기적인 요소, 투기적인 세력들이 많이 붙고 또 아까 뭐 원유 재고량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보다, 달러의 효과보다, 자, 아까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전쟁이 나면 당연히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랑 상관없이 이런 어떤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러 가치 상승하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원유 재고,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이제 급락한 케이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산들이 다 급락하는 막판에는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냥 딱 뭐 정확히 똑같이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거나 이러면 참 매매하기가 편한데 그때그때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 이제 차트가 반응하는지 그때그때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딱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구간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뭐 같이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일 땐 반대로 움직이고. 근데 이게 이제 한동안 뭐 1주, 2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눈치껏 매매를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루드 오일이 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이런 리스크, 뭐 감산 정책이라든지 뭐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캐나다 달러는 대표적인 그 이제 캐나다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잖아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딱 보면 차트 보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매매할 때 오일 매매할 때는 캐나다 달러를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있고 이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변화가 되는 게 항상 이 똑같은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 단순하게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대로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막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다가 막 반대로 움직이고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눈치껏 지금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상품 이제 우리 그 자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상품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하니까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고 해서 확실히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본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지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